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뭐 좀 지지부진하네요. 별다른 이슈도 없고 일단 뭐 요즘은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오락가락 할 거라 보세요? 네, 일단 뭐 산 넘어 산이죠. 네. 금리 리스크가 또 있었는데 맞아요. 또 주말 동안에 이런 또 악재가 또 터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16일 날 침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또 개최가 되고 있고 러시아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침공을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형국을 또 이끌어가고 있느냐, 사실 의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 긴장 상태만 유지를 하게 된다면 사실 공통의 뭔가의 적이라든지 뭔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또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런 긴장감만 유지해도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뭔가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즉 침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 현재 상황에서 발을 뺀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 미국 쪽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키를 쥐고 있는 건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허리를 잠깐 피려고 했더니 또 허리를 또 구부리는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결국 큰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잠깐 이 변동성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고 더구나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섣불리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먼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이 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탑코딩TV님께서 카카오뱅크 6만 원에 5%,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카카오뱅크도 참 고통스러운 차트입니다,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비중이 작으시니까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비중이 작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맞고요. 어떤 기업은 비중이 작아도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네.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일단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상장한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가격을 만약 깼다, 그러면 그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매수를 해도 안 되고요. 최소한 중요한 건 5만 1,000원이라는 가격을 회복을 한다면 그때는 사실 6만 원까지 회복은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요. 5만 원 회복되는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5만 원을 회복하면 6만 원까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만 손절가만 잡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절가는요, 지금 보면 4만 원짜리 때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가격이에요. 심리적인 마지노선 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가격을 손절가 잡고요. 그리고 이 가격만 터치하지 않으면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엔 하주님께서 에이스테크 26,500원에 10%, 평단가가 얼마면 본전이라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진짜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멘토님. 2020년 9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멘토님?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2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와, 이거 굉장히 높네요. 맞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5G도 앞에서 NFT와 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테마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부채 비율이 300%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를 보면 지금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영업이익도 지금 최근에 좀 적자가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매수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정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로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역시 이제 테마가 다시 돌아와야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테마가 돌아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이스테크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15,000원 가격을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 아마 테마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15,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트컴퓨터 9,7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죠, 멘토님.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97,000원에 10% 매수하셨으면 9,700원. 9,700원에 예. 10%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 제가 얘기했네요. 클레버했습니다. 네. 자, 비트컴퓨터라는 회사는 지금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으로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한 번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시세들이 한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 개별적인 회사로 봤을 때도 뭐 이익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테마가 나와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손실해서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등 주면 반등 나왔을 때가 뭐 11,000원이죠.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 정도의 수준 안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올라오면 팔아서 올라왔을 때 정리 수익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1,000원 넘어가면 11,000원에서 12,000원 이 구간까지 반등 시 정리 의견, 수익으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257,000원에 10% 지금 사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큰일이네요.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를 낮출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기다려야 돼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뭐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좀 멀어졌어요. 이미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구강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힘이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상장 그 첫날의 그 저점 가격대가 13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3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 주가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4만 원 지켜내 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14만 원 위쪽에서만 반등 나와주면요, 회복에 대한 그 자리로 봤을 때는 20만 원 정도까지 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 시 20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라푸님께서 LG 디스플레이 22,000원에 20%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거의 뭐 최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2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2달 걸렸는데 떨어지는 데는 한 달 걸리네요, 멘토니. 급속도로도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졌는데 지금에서부터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꼭 대칭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칭적으로 맞다면 사실 이거 우리가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는 기간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한데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좀 길게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강점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은 일러요. 이 디스플레이 업황도 이제 LCD에서 OLED로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변화라는 게 쉽게 금방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대형 OLED 패널에 진출하지 않았던 삼성마저도 대형 OLED 패널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또 심화가 될 거예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점유율도 높고 강점도 있고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22,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가 이상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기업은 17,000원 가격 부근에 온다면 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낮추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17,000원까지 떨어진다라면 하지만 그 전에는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는 23,000원 정도에서 24,000원 이 구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배 나왔다 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크래프톤 45만 원에 12%. 현금은 보유 중인데 그냥 홀딩할지 추매해서 낮출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크래프톤 지금 단가가 높네요, 멘토님.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갑자기 또 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저희 나올 때마다 꼭 나오시는 우리 시청자님.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이 매수가 4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주가가 지금 거의 쭉 밀려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 지금 주가가 지금 4분기도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 급락이 나왔던 흐름도 있었고요. 일단은 매수를 안 했어야 돼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고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날. 상장 첫날, 이 첫날봉. 이 고점 넘어섰다?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하지만 이 고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매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날 봉의 저점을 깼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최소한 39만 6천 원 이 가격대 깨졌으면 그때 먼저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반등 자리, 이미 악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자리는 한 35만 원 정도? 구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5만 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35만 원 왔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35만 원까지 왔는데 힘이 있네요. 그러면 40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